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르니 10번과 12번과 13번에 대해서 쭉 강좌를 포인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10번을 좀 보시면 우리가 악보를 봤을 때 이제 밑에 그 음영이 이제 기둥이 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 왼손이고 기둥이 이렇게 위로 그려져 있는 것은 이제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이 10번 연습은 양손으로 마치 한 손이 연주하듯이 가는 그런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거 연습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양손으로 연주해도 이런 소리의 음영의 어떤 그 음악이 흘러가는 것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충분히 하셔서 양손으로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거 연습하실 때는 그냥 음영을 묶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그 부분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일 느린 속도에서는 두 개 하지만 좀 보통적으로는 4개씩 묶어서 해주시면 그 양손이 한 손처럼 연주하듯이 가는 그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실 때 이제 좀 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엄지손가락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손끝으로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습할 때 엄지손가락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오히려 더 어색한 연주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음영을 4개에서 8개로 나눠서 박자를 맞춰서 머릿속으로 기억한 그 소리를 내려고 이제 집중을 그쪽으로 하시다 보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은 솔직히 그것만 잘 지켜서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 연습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12번을 좀 살펴보면 1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연타음 연습이죠. 이렇게 한온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연타음 연습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연타음이 고음으로 가면은 약간 종소리라든지 아름다운 여러 가지 그 벨 계열의 소리 같은 약간 그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고 저음부로 가다 보면 특히 베이스 악기 같은 경우 오페라 유령의 어떤 그 마이너의 코드가 들어가면은 뭔가 긴장감이 있고 뭔가 스릴러 같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내지는 좀 밝은 메이저 계열의 코드들이 들어가 있으면 밝고 상쾌한 기분 좋은 약간 우리가 흔히 듣는 뭐 봄에 맞는 음악하면 되게 흥겹고 귀엽고 재미있고 약간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연타음을 연습을 할 때 이 음영이 음악 안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항상 상상을 해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연타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각 손가락이 다르잖아요. 3, 2, 1, 3, 2, 1 내지는 4, 3, 2, 1, 4, 3, 2, 1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소리들이 동일하게 볼륨을 내가 처음에 무게 중심을 실어서 갔을 때에 한 볼륨 4 정도로 해서 내가 연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모든 손가락들이 볼륨 4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체르니 선생님께서 연타음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약간 힘이 빠지면서 순간순간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스타카토로 표현을 또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스타카토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기본 동작이죠. 어깨뼈를 이렇게 탁탁탁 튕겨주는 운동이죠. 이렇게 탁탁, 아이고 잘 안 보이네. 쇄골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튕겨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천천히 하게 되면 이제 어깨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튕겨주지만 우리가 이제 속도가 당겨지면 아시다시피 여기 힘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약간 이렇게 콤파스처럼 고정한 상태로 손목을 유연하게 해서 손목 스타카토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에 힘이 없는 상태로 무게 중심은 이제 음영을 3개씩 묶어서 6개씩 묶어서 12개씩 묶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이 부분도 힘을 푸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설명했던 체르니의 여러 가지 그 기법들 중에 레가토하고 스타카토만 잘 주의 깊게 연습을 해서 몸에 릴렉스가 되면 나머지는 그 포인트만 잘 지켜서 테크닉 연주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곡부터 지금 이 강좌 시작되는 이 다양한 음영들을 먼저 해주시면 안 되고요. 앞에 스타카토하고 레가토하고 그다음에 스케일하고 아르페지오를 기본 동작으로 연습을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이 연타음이라든지 그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회전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셔야 그 기본 이거 응용 동작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런 응용 동작들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연습 순서를. 그것도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곡을 보실 때 이제 음영이 또 섞여 있죠. 그래서 여기 7, 8마디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로 돼 있다가 뒤에는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 내려오게 됩니다. 스케일과 아르페지오 섞여 있죠. 그러니까 연타음, 스케일, 아르페지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몸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타음 같은 경우 총 6마디가 연타음으로 갔다가 갑자기 스케일이 나오고 아르페지오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좀 미스가 많이 나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셔야 될 부분이 7번, 8번 마디, 그 다음에 15, 16, 그 다음에 17마디. 왜냐면 중간중간에 6개씩 한 다음에 갑자기 아르페지오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A7 코드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17, 15, 16, 17마디 정도가 그렇게 6개씩 묶어서 한 번은 연타음, 한 번은 아르페지오, 한 번은 연타음, 한 번은 아르페지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부분들도 표시를 해 주시면서 천천히 연습할 때도 내가 연타음으로 한 다음에 몸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그래서 아르페지오니까 네. 아르페지오니까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지 않는다. 지금 이게 2옥타브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데 항상 엄지는 이렇게 안쪽으로 넣지 않고 손목은 조금 유연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아르페지오와 스케일 그 연주법들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30, 31 여기는 이제 스케일로 쭉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38, 39번에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2옥타브로 아르페지오가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아르페지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아르페지오죠. 그래서 아르페지오와 스케일을 표시를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앞에서 배운 그 신체 움직임들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이 곡 연습하실 때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그 음영은 이제 3개에서 6개, 12개 이렇게 묶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6개씩 묶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중간에 아까 그 15, 16, 17마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6개씩 묶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6개씩 묶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이 몸을 좀 이렇게 신체를 좀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몸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그 연습법들이 몸에 익혀지게 되기 때문에 한 6개씩 묶어서 해주시고 잘 되면 12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보시면 13번은 팔이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팔이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 네, 전체적으로 팔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이제 반팔을 입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면 여기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조금 보일 수 있는데 이건 뭐 카메라로 조금 더 가깝게 잡아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팔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손목만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건 팔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응용 동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잡고 있는데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6개씩 묶어서 가주시면 훨씬 좋아요. 이걸 3개씩 잡고 가시면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 왼손이 이런 식으로 3개씩 묶어서 가게 돼 있어요. 8번 음표가. 근데 차라리 6개씩 오른손 잡아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반드시 들어가요. 여기도 엄지손가락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팔이 잘 회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회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엄지손가락과 이게 독립적으로 손목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엄지손가락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뼈를 약간 이제 고정된 상태로 일정한 모양 패턴을 만들어서 돌아가는 걸로 보시면 돼요. 손목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팔 전체가 돌아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팔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팔 전체가 움직이는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해 주시면서 이거는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법이에요. 마지막에는 아르페지오로 내려오니까 여기도 아르페지오라고 이렇게 빨간색 색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변화된 음영 같은 경우, 응용 연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포인트적으로만 찍어서 연습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강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연습할 때 이 체르니 곡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강의를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다음 강의 또 응용 연습에 대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